열의도 열의지만은 개개인이 또 어떤 친분적인 면에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아무튼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열고 있는 중인데 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얼굴도 알고 서로 나 살아있다. 그죠? 얼굴도 좀 보여주고 이런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하고 그 어떤 학업적인 의미라든가 학문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어디 다 같은 역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만나서 또 인사 나누시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요. 여기 부산에서도 오셨고 강주에서도 오셨고 그 멀리서 다 잠깐 그 어떤 만남을 위해서 그 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그 서울에 계신 분들도 시간이 뭐 많아서 여기 방문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어떤 분이 뭐 찾지를 못해가지고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이 2시간 동안에 잠깐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를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현대 그 육교점 변찬사에 의해서 본질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점을 잘 치려면 어떤 마음으로 점을 쳐야지 점을 잘 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일련 신수를 어떻게 읽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2차 지장하고 하지장에 그 응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짧은 시간을 마치고 또 그 2시간 동안은 저쪽 옆에서 여기 뒤로 나가면은 종로 족발이라고 있어요. 족발. 그 족발이 아니라 족발이에요. 족발. 거기에 가셔가지고 2시간에 거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여기 또 인사동에 가셔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나눠준 이거는 우리 그 마샬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마샬 선생님께서 여기 숫자가 다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를 다 일일이 이틀간에 거쳐서 다 연구하면서 그걸 잡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교정해서 다시 뽑아왔어요. 그래 이따가 요거는 그 일련 신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또 알려드릴게요. 자, 현대 육교점의 그 변천사에 대해서 어떤 주의점을 하는데 요즘 그 각종 그 매체에서 육효라 그러면서 이렇게 난립하는 게 많죠. 그죠? 그래, 이 육효라는 것은 원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 육효는 육효라고 그러는 이유는 자체에서 이렇게 6글자의 효를 그린다 그래서 육효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점을 친다면은 이 건이천이라면은 건이천이 효가 이렇게 요 하나하나를 효라 그러는데 효가 6개라 그래가지고 육효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육효점을 그려놓고서 이 효를 이렇게 딱 하나 그리면은 이 효에 대해서 이 효사, 한글로 할게요. 효사를 가지고 이렇게 읽고 이 점은 읽지 않으면서 그거를 육효점이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육효점은 엄연히 월과 일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세요하고 응요라는 것을 구해야 되고 육친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고 동요라든가 변요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읽어야지만 이것이 육효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자체를 무시해버리고서 그냥 이 월일 같은 거는 그냥 쓰는 흉내만 내고 이 효를 가지고서 읽으면서 그게 육효라고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학문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육효인 줄 알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육효가 아니라 엄연히 역점이에요, 역점. 그래, 이게 우리 김인철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주역점하고 이 역점하고 육효점하고는 엄연히 그 종류가 틀린 거예요, 선생님. 아셨죠? 네. 근데 이 역점과 육효점을 같이 참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를 쓰면서 다 이게 육효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똑바로 잡아야 돼요. 그 육효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써가지고 그 자부재간을 붙여가지고 그것에 월가일의 왕상을 가지고서 논하는 것이 육효지, 그냥 이렇게 논하게 되면은 점사가 계속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거를 잘 알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육효는 항상 거듭 얘기하지만 월가일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주 명리학에 육친이 들어가야 되고, 동요, 변요, 공망, 그리고 육수, 그게 다 참조가 돼야지만 육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육효는 그 변동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래. 하면 할수록. 그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쉬워요. 그리고 육효점을 처음에 점치시는 분들은 아주 점을 적중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처음 치시는 분들이 적중률이 높아. 그리고 중간 정도로 가면은 적중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 느낌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경험에 의해서 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뭘 느꼈어요? 아픔을 내가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틀릴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점치는 것이 점이 최고 잘 맞아요. 깨끗한 마음에 아주 그 초보자의 마음으로 점을 치면은 잘 맞는데, 그 복잡하게 여러 번 생각을 하면 벌써 점이 틀려져요. 그리고 그 점이라는 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모르는 것이 근본이고 신은 아는 것이 근본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다 놓고서 점을 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린 거니까. 그래, 육효는 이런 변천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육효라는 것은 그 예전에 기곡자 선생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의 길흉을 가지고 점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점사라는 것은 뭐든지 전쟁의 승패를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 다 이 점이에요. 그래서 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온을 찾으니 쓸데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의 그 길흉을 가지고 점치는 것이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효뿐만 아니라 뭐 그 구성학이라든가 기문등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 전쟁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기문등갑도 생문, 사문 있죠, 그죠? 그 구성학도 생기, 복덕이 뭐 따지고 좋은 일, 나쁜 일 따지는데 그게 다 그 방향을 가지고 논하잖아요. 그게 전쟁의 방법이에요. 이쪽으로 침투를 해라, 저쪽으로 침투해라,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람이 오로지 인간의 길흉사를 가지고 순수하게 점친 거는 원래는 그 제가 육효를 하고 있지만 육임이 진짜 그 재앙학이에요. 그 사람의 길흉을 점치는 것은 육임을 가지고 점친 거지, 다른 거는 다 전쟁을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점을 잘 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점을 쳐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죠? 저도 점을 치면은 점이 자꾸만 틀려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많이 틀려.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점을 치면서 편애하기 때문에 그래, 편애. 그래, 우리 선생님들 중에 누가 자기가 되게 아프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기를,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점을 쳐주잖아요. 그렇게 점을 치면 안 돼요, 이건. 점은 아주 그 원초적으로 냉정하고 깔끔하게 점 쳐야 돼요. 이게 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을 쳐야지 그게 점이 잘 맞지, 내 낫기를 바란다든가 그거는 점 치는 사람이 마음이고, 우리가 통변하는 마음에서는
엄연히 백지 위에서 그대로 얘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저도 저희 누님이라든가 형제 점을 치면은 막 점이 계속 틀리더라고. 이게. 그리고 그 점을 치면은 이를테면은 그 돈을 많이 벌까? 네.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점을 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되게 가난해.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들이 잘 살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점을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을 치면 이게 점이 틀리더라 이거지. 그리고 이 점은 선생님 항상 보이는 대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오늘 이 육효방에서 공부를 하려고 모임을 하는데 이 육효방에서 공부가 잘 될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세유가 이렇게 유금 간성이 임해가지고 그 동해가지고 세유가 오화 손으로 이렇게 극을 받더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육효방 모임을 하는데 잘 될까 이렇게 물었는데 간변손이 나왔잖아요. 그래 간변손은 뭐예요? 재수 없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 이거는 선생님들이 저 사람이 묻기를 너가 그 모임이 잘 될까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면은 이거는 훌륭한 육효 대답이 아니에요. 몸 아플 거다. 예, 너는 몸이 아파서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읽어줘야 돼요. 아니 묻지 않았어도 얘기를 해줘요?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걸 말을 예를 들어서 묻는 거에 대답을 해줘야지 묻지 않은 걸 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거는 점이 묻는 거를 대답을 안 해주면 묻는 것만 대답을 그 점이 묻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모든 점치는 사람들이. 근데 묻지 않는 것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걸 잘 기억해둬요. 그리고 점이라는 게 꼭 1인 그 1인 그 1사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인 뭐 3, 4도 알려줄 수도 있고 2, 4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치는데 꼭 이것만 알려주진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는데 이러한 점사를 얻었다면 뭐예요? 이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오늘 이 밴드 모임에 잘 올 수 있을까라고 점을 쳤는데 이렇게 점 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뭘 알았어? 이게 간변 손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만 배웠잖아. 그래서 너는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오다 보니까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못 오는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한 글자가 뜻하는 글자가 우리가 5, 6개 무진장 많잖아요. 그걸 선생님들이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 신이 아닌 이상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 것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물어본 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점을 해야 다점. 한 가지 점을 한 번 점을 쳐서 점사가 나쁘면 2번, 3번을 점치면은 그거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운이 나쁜 사람들은 계속 점치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네, 계속 나빠요. 그럴 때 이걸 가지고 그냥 이런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물어봐. 자손의 문제인가? 그럴 때 자손이 힘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기계가 고장나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는 우리 남편이 문제인가? 이렇게 다시 물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네. 그래, 그게 육효점을 잘 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점을 칠 때 저도 그 점을 배울 때 한 2년간은 묻는 것만 대답해 주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 우리 뭐에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열심히 대답을 해줬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런 점사는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목매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게 하나의 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점사를 딱 쳤을 때 점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알겠죠? 네. 뭐를 물었는데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매진해가지고 답을 하다 보면 점이 계속 틀려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핵심적인 얘기는 되겠죠. 사업이 잘 되겠는가라고 물었는데 세유의 축토 형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하 부모가 자수로 부변 제가 됐는데 이게 백호가 임해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읽을 때 두 가지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겠냐 물었으니까 세유의 형제가 임했으니까 사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형상이 됐으니까 뭐예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너 부모님 계신가를 물어봐야 돼. 이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이 사하이면서 자수로부터 해도국을 맞으니까 부모가 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넘기지 말고 너 혹시 부모님 계신가?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다 그러면은 그 어른이 다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의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피용치기를 하기 위해서 점을 친다고 생각하지만 피용치기라는 건 절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아주 강력히 외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점사가 벌써 이렇게 나왔으면 그대로 일어나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이 뭐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그래서 부모님을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냥 집에서 다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제 경험을 느꼈단 말이에요. 저번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만 있으라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청소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를 다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멀쩡한 자동차가 고장나는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효 점을 치시는 분들은 절대 아픈 몸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선생님들이 운동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안 돼요. 이 몸이 아파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점이 계속 이상하게 세유가 월파 만난다든가 세유가 해두곡 된다든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이 몸을 약하게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선생님들은 점을 잘 치기 위해서는 항상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하나가 편애된 생각을 가지고 점 치지 말고 그리고 점이 나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 뭐 의문 나오는 사항이 없나요, 선생님? 없어요. 저는 그러면 계속 점을 못 치나요, 당분간? 당분간이라 선생님은 다 완쾌됐잖아요. 아직 판정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어서. 그건 선생님 확실한 건데 우리 선생님은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길을 못 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암의 수술을 받았다 그래도 한 달 뒤면 훨훨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저랑 같이 간암 수술 받으신 분이 이거 아직 꼬매고서 힐밥 뽑은 지 한 2, 3일밖에 안 됐어. 그래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래, 선생님들 이게 제일 중요해. 육효점을 잘 치려면은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점에서 자꾸만 틀리는 이유가 왜 틀려요? 이게 근사를 물으면 원사에 알려주고, 그죠? 가벼운 일은 안 알려주고, 중한 일에 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6교점은 틀린 거 사실 하나도 없어. 실없는 점을 치면은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다리 딱 꽂고서 거만하게 점을 치잖아요. 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걔들이 점을 믿지 않고 점을 치는데 걔가 장난으로 묻는데 내가 장난으로 대답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은 진심을 다해서 점을 치게끔 해요. 그래, 선생님들이 점 칠 때 군기 잡기도 좋잖아. 그죠? 다리 딱 끄고 뭐 점을 친다든가 자세가 삐뚤어하게 점을 치면은 똑바로 하시고 점 쳐야지 점사가 똑바로 나오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자기의 점을 치는데 엉터리 점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 군기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사이클은 내 사이클로 끌고 와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근사원사 그리고 가벼운 일은 버리고 중한 일에 알려준다는 거.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오늘 이 밴드 모임에서 제가 강의를 잘할까요? 라고 점을 쳤으면 저한테 어떤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예, 이런 일보다 더 심한 일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그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육춘계가 딱 나와서 못한다고 이렇게 세유는 임목이고 신금이 이렇게 응요가 돼가지고 인신충 육춘계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유가 유금으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았다. 이거는 못하는 것인데 누가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못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선생님들은 그냥 이걸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끝내지 말고 당신은 그 몸을 다쳐서 못할 건데 그 시간은 아마 그죠? 시간은 세유가 어려워지는 미신 유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시간까지 짚어주면은 선생님들이 점을 잘 치는 거지. 그래 자꾸만 6효점이라는 것은 이 효라는 것은 이게 효가 이름이 뭐냐면은 짓거릴 효예요. 그래서 주저리 짓거려야지 잘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말을 선생님들 그 점사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통변이 틀려가지고 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통변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다 뭐 그 타로 카드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구성학 유김 또 등등 각종 그 점을 달통하신 분도 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점이 어떤 하나는 다 여기를 잘못해서 점이 틀린 거예요, 선생님. 타로 카드라고 해서 그 점이 그 가벼운 것은 피하고 중한 것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 그런 걸 생각하고 타로 카드에서 펼쳤을 때도 그거를 보이는 대로 쭉 읽어주면 그게 점이 다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점이 묻는 것만 가지고 점을 맞추는 줄 알고 점을 치는 거는 아주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뭐 제가 그 어떤 스님이 뭐 이거 뭐 천도제를 지내면 좋겠는가라고 물었는데 이런 점사가 딱 나왔을 때 스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싫은 소리를 할 수 있고 본인은 건강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그 읽는 그대로 읽어주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 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누구나 할 수 있어. 대신 뭐냐? 그 말을 할 때 겁이 나니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라고 전 생각해요. 맞죠? 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다 그게 아는데 그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지 못해서 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점은 있는 그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이게 또 헷갈리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 죽겠냐고 물었는데 점을 탁 치니까 부성이 해두국을 맞은 거예요. 부성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어른은 돌아가신 건 맞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가 뇌졸중 걸려가지고 완전 식물인간인데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그래가 점을 쳤는데 부가 되게 나빠요. 그랬더니 막 그 간병인 잘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런 거는 선생님들도 못 맞추고 저도 못 맞춰요. 그건. 그래서 그 명리 같은 걸 잘 하시는 분은 어때요? 맞출 때 딱딱 찍지 않고 그물을 넓게 뻥 던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걸 들었으니까 이 부성이 해두국 맞으면은 딱 말하기를 이거는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주위에 어르신이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답이에요. 그래 말을 상당히 아끼셔야 돼요. 그래 점을 잘 치시는 분들은 30분씩 40분씩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10분 5분만 얘기하고 딱 끝내도 그게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답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행 친절을 베풀면 절대 그 손님들이 그 선생님이 친절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생님들 그 얘기들 많이 해주지 말아요. 알겠죠? 네. 딱 필요한 얘기만 해주고 몇 마디만 얘기해주면 그게 잘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만 잘 찍어주면 되는 거지 막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 점은 잘 치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점을 잘 치려면은 시세를 잘 읽어야 돼. 시대. 시대. 지금 점 치는 시간이 밤이냐 낮이냐. 그리고 내가 우리 선생님을 잘 알아가지고 점을 치는 거하고 모르고 점을 치는 거하고는 틀려요. 우리 선생님이 직업이 뭐냐? 교육자래. 그러면은 그 교육자의 어떤 생활 패턴 있죠? 그거와 같이 점을 읽어줘야지 점이 더 정확히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점을 치지 말고,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올까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평시 그놈은 새벽 3시까지 술을 잘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를테면 축토 남편이 동했다 그러면 관이 동했다면은 이 사람은 자시에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시 올 수도 있지. 예? 이 사람은 새벽 3시까지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손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잖아. 그러면은 그런 통변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 남편은 절대 밤중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축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충하는 미시에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읽는 거예요, 시간을. 저번에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명대사하고 서산대사가 농가에 들어갔을 때, 제가 사하가 떴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밤중에 저녁에 해가 눈이 들어가가지고 밥을 청했는데, 안하기 밖에 나가서 밥을 차려오는데, 사명대사는 딱 보니까 사하니까 이게 길쭉하니까 국수가 나온다. 이렇게 딱 찍으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서산대사는. 네, 밤중이니까 뱀이 다리를 틀어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수제비가 나온다. 과연 수제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밤이라는 그런 개념을 알고서 점을 쳤기 때문에 수제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낮이었다면은 선생님들 당연히 국수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밤중에 어떤 사람이 국수를 밀어가지고 나와. 그죠? 그래, 이런 점을 칠 때 시대적인 그런 상황과 시간적인 상황과 이런 거를 잘 같이 보면서 점을 치는 습관들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백발백중해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점을 치면은 점이 계속 틀려지지. 이해가 갈까요? 네. 그래, 저는 점을 칠 때 한 압구정동에서 2년간 점을 쳤는데 그 손님들이 묻는 것만 그 답이 나온 줄 알고 계속 묻는 것만 답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맞았다는 사람은 뭐 1년, 2년 지났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 딱딱딱 말한 대로 그대로 맞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에 응했는데 저거에 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잘 아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아주 초보적이고 쉬운 건데도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용신과 그 원신 관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을 쳤는데 용신이 아주 황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원신이 무력하게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취업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는데 세이후에 이렇게 뭐 우학 관성이 이렇게 뚜렷이 임했는데 4월달 뭐 병호일 날 점을 쳤더라. 그러면은 이것이 상당히 힘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도 이게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건 취업적인 면이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서 원신이 임목이라는 이 글자가 어떤 글자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을묘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힘이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점사가 아름다운 점사예요. 그래서 그 용신만 왕상한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특히 많다는 거. 특히 용신이 왕상하고 원신이 휴수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어르신들 점을 쳤을 때, 그 어른들 점 쳤을 때 부성은 아주 힘이 펄펄 넘쳐 흐르는데 원신이 없다라는 거, 또는 그 원신이 힘이 너무너무 넘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이르르면 항상 뭐예요? 꺾인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왜 해강반종이라고 있잖아요. 왜 사람이 운명하기 바로 전에 반짝해가지고 얼굴 때깔도 때깔도 완전히 보면은 이건 단 한 사람처럼 좋고 힘이 펄펄 넘쳐 흐르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죠. 그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점이 점치다 보면 제일 헷갈려요. 용신은 왕상한데 원신이 휴수한데 이걸 산다고 얘기해야 되나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항상 헷갈려. 그래,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 선생님 제점이라는 게 있어요. 제점. 다시 두 번 다시 점쳐가지고 하시면은 점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셨죠? 육교점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아도 엄청 어려운 점이라. 제가 2000년 경진년부터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게 항상 어렵더라고, 항상.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는 이제 육교점하고 또 상관없는데,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들도 누가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한 번씩 가르쳐 줘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실력이 많이 일치월장해. 나는 절대 안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실력에 누굴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력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실력 돼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 가지고 육교 저변 인구가 많이 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을 잡다 보면은 내가 우리 혜안 선생님을 가르쳤어. 그랬더만 혜안 선생님이 매일 전화하는 거 귀찮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근데 내가 공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만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들도 실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육효를 잘하는 방법은 선생님 매일매일 점을 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점을 치지 말고, 내가 오늘 어디 갈 때는 갈 때 점을 치고, 그리고 이런 거듭 얘기하지만 1000시점은 매일 쳐도 괜찮아요. 1000시점은 틀려도 절대 원망하지 않잖아. 우리 남편이라든가 부인의 점 쳐주면 틀리면은 얼굴 팔려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점이 맞니 틀리니 이런 소리도 듣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들은 1000시점을 매일 치세요. 그리고 일진점도 매일 치시고, 이따가 시간 있을 때 일진점하고 월건점하고 세운점이 뭐가 틀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해 줄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매일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점을 치셔야 돼요. 여기 점 잘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으신가요? 우리 지원 선생님 뭐 묻고 싶은 게 있을 건데 왜?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점을 칠 때 사주하고 이제 저희가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네. 점으로만 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주하고 이렇게 조금 조화를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사주를 봐가지고 아주 좋다고 얘기 딱 해놨는데 6교점을 치니까 되게 나빠. 이거 봉치죠? 그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요? 야, 6교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저는 6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6교로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건 없는데, 선생님들은 좀 곤란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6교 점을 치니까 그냥 사주 간상이 좋다고 그래도 6교 쪽에 나쁘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6교는 선생님 단시적인 거에 단시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운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사주는 기운을 읽는 건데, 내가 오판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사주하고 6교하고 이렇게 봤을 때 6교보다는 사주가 더 많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오판이 된 것 같으면은 재점 한번 다시 점 쳐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쁘면은 두 번째가 좋다 그러면은 그거는 두 번째 점을 믿는 것이 좋아요. 그래, 첫 번째 점 쳤는데 두 번째도 나쁘다. 이건 정말로 나쁜 점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는요? 혜안 선생님 말해보시오. 의문이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다음에는 1년 신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선생님들 이거 지금 다 받으셨죠? 우리 선생님 안 받으셨는데 저기 좀 드리세요. 안 받으신 분은 거기 이 선생님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이거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이거를 다 이틀에 거쳐서 이 눈이 붉어가면서 이 컴퓨터 계산 잘 못하시는 분이 아주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점이 다 하나하나 다 고친 건데, 원래 선생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신수 보러 가자는 얘기 하잖아요. 신수. 네. 그죠? 그 신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기를 이 사주 가지고 신수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신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봄신자에다가 이걸 보는 거 신수예요. 그래서 이 신수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신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책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여기 다 고쳐놨으니까 이걸 코팅 하셔가지고 뒤로 쓰고 한번 가끔 가다가 쓰세요. 알겠죠? 그래, 신수점을 쓰려면은 이제
이게 뭐 그 신수하는 방법이 각기좌우구 울경충미팔 병신인신칠 정인묘육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외워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서 신수를 뽑는 방법을 한번 그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한번 넘어갈게요. 제일 먼저 그 여기에다가 제가 병호생이고 신축월이고 신사일주고 임진신데 지금 대운이 6대운이라서 정미대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미. 그럼 이렇게 놨을 때 그 여기에 숫자에 있는 대로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병호생은 그 병호생 좀 찾아보세요. 예? 77이죠? 병호생 77, 신축월 65.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신축월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인데, 그 월건을 갖다 써야 돼요, 월건. 월이니까. 월건이니까 65. 다음에 신사는 1이니까 152. 그리고 시간은 임진시니까 1115. 1115.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네, 더하기. 이게 내가 몸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신수예요, 신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신수 보려면 이런 신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 나왔대요? 예? 네, 다 더해요, 다. 1409요. 1409? 네, 1409. 그리고 이게 1409잖아요? 1409인데 여기에다가 그, 예? 1409가 아니고 1409. 1409. 1409. 1409.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올해 대운을 갖다 놓는 거예요, 대운. 본인의 대운. 그래서 이 정미는 뭘로 읽냐면은 그 연운으로 읽어요, 연운. 정미가 뭐예요? 30이네, 그죠? 그럼 여기다 30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그 10년 대운의 운수 속에는 그 1439.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몰라서. 제가 숫자만 잘 알았으면은 서울대 나왔다니까요. 숫자에 약해가지고. 1439가 내 이 사주에다가 정미대운의 운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민년을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이민년을. 아니, 그 항상 연을 더하는 거예요, 연. 예? 13이죠, 13. 세운도 명주에 있는 대정수를 적으라는 얘기인가요? 네네. 무조건. 13. 이민년이 13입니까? 예, 이민년이 13이에요. 그러면은 1452. 이것이 제 1년 올해 신수야. 알겠죠? 내년은 저기 개묘년이니까 개묘년 연주를 적으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학문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일건천, 이태택, 삼이하, 사준내, 오순풍, 육감수, 칠간삼, 팔곤지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후천작계 하는 거, 후천작계. 일간산, 이태택, 상감수, 사이야, 오진내, 육순풍,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구건천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초보자분들도 계셔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잖아요. 그럼 네, 후천수를 쓰고 또 하나가 지금 1452라는 숫자가 내가 정미대운의 이민년의 운수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올해 이번 달 운수를 보려면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에요? 임자달인가? 네. 임자달이니까 임자달은 얼마예요? 10일. 예. 그럼 여기다 10일을 넣었을 때 내 임자달의 운수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일로, 아니 연으로 넣어야지. 항상 그거는 그 후천수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연수를 갖다 넣는 거예요. 후천수, 선천수 알지? 네. 봐봐. 제가 여기가 7이잖아요. 네. 그죠? 이게 후천수란 말이에요. 네. 을경충, 임자일, 개해육. 정사이, 병오칠. 그러니까 병오칠이잖아요. 병오라는 거는 7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7 넣고 7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에 있는 이 숫자가 다 짧죠? 그게 다 후천수예요. 다 후천수. 후천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쓰냐면은 위에 있는 거는 10단위예요. 위에 있는 거는 무조건 10단위.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단단위. 그래서 77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16, 수, 27, 하, 38, 목, 49, 금, 50, 토, 기토, 백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은 임자, 개해, 정사, 병호, 갑인, 을묘, 신유, 경신, 무, 진, 술, 충미, 기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거기 기미라든가 기자가 들어가는 거 봐봐요. 기미, 기사, 기유, 기해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숫자가 다 얼마야? 100 얼마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해 이렇게 하면 기해가 숫자가 얼마예요? 106이죠? 봐봐. 기토가 얼마야? 숫자가 100. 그죠? 해는 얼마예요? 6. 그래서 10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민생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민생이 계시다 그러면은 임은 1이지. 1. 2는 3이지. 그래서 13이라고 읽지 않고 13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10단이라고. 네, 그래서 대운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운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고. 이해가 가요? 그래, 요거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일건천, 이태택 뭐 이런 일간산, 이태택, 삼감수, 사이야, 사진내, 오순풍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학문적인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분들도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또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알고, 숫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이게 선생님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이게 점을 쳐가지고 이제 숫자 나온 거 해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좀 쉬세요.